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보내드리는 KCNTV 한중 방송입니다. 네, 새로운 정책이 나왔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 또 비자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네, 자전거 매니아인데 횡단보도를 건널 때 자전거를 밀고 건너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자전거를 타고 건너도 되는 건지. 또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 바나나 껍질은 음식물에 속할까요? 아니면 일반 쓰레기로 분리해야 할까요? 네, 참 답답할 때가 많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타이틀로 여러분들의 궁금증과 답답함을 차근차근 그리고 시원하게 해소해 드릴 방송이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이다 같은 방송 아는 것이 힘이다.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법무부의 비자 관련한 내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법무부는 외국 국적 동포에 대해서 단기 방문이나 방문 취업, 재외 동포 자격 부여 대상 확대 및 영주 자격 확대 등 다각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그 가운데서 외국 국적 동포 비자 중에 방문 취업제 H2 비자 관련해서 알아볼까요? 네, 네, 첫 번째, 중국 및 극동 지역이죠. 구소련 동포들에 대한 자유왕래 및 취업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네, 18세 이상 중국 구소련 지역 동포에 대해서 3년간 유효한 복수 사증을 발급하게 됩니다. 네, 바로 H2죠. 네, 예, 사증의 유효 기간의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출입국 및 최대 4년 10개월까지 체류가 이제 허용이 되고요. 네, 국내 취업을 원할 경우에 취업 교육 및 구직 신청 등 절차를 거쳐서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단순 노무 분야 허용 업종에서 취업 활동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H2 비자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네, 네. H2 비자를 신청하는 다시 말해서 사증 발급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네, H2 비자 사증 발급에는 연고와 무연고 동포 등 대상별 사증 발급 절차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한국에 뭐 친척이 있다든가 네. 없다든가 네, 여기에 네. 따라서 대상별 다르게 적용한다는 것이죠. 네. 네, 국내 친족 등이 있는 연고 동포와 유학생 부모 등 사증 발급 특례 대상은 초청 허용 인원의 범위 내에서 국민 등의 초청을 받아 입국이 가능합니다. 네. 또 무연고 동포는 국내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입국을 허용합니다. 네. 자, 취업 절차도 간소화하고 있는데요. 네, 이 방문 취업제 동포의 취업 허용 업종은 단순 노무 분야 39개 업종인데 네, 39개 네. 업종요. 단순 노무 분야죠. 네네.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가운데는 농축산업, 네. 업, 광업, 제조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정보통신산업, 그리고 사업시설 관리 및 임대 서비스업, 사회복지업, 서비스업, 그리고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 활동 등이 포함됩니다. 네, 그렇죠. 네. 일종 3D 업종이라고 하는 단순 노무 분야 39개 업종이었습니다. 네. 네, 여기에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말씀 안 드리신 거죠? 네네. 또 이 안에 아주 자상한 내용들이 있는데 네, 그 내용들은 이제 인터넷에서 네, 각자 잘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추후 저희들이 또 알려드릴 수도 있고요. 네네. 네, 취업 희망자는 취업 교육 이수 및 구직 신청 후에 구직 알선을 받거나 자율구직으로 취업할 수 있고요. 또 근무처 변경도 신고만으로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그렇죠. 네. 동포 취업 비자를 소지한 분들은 근무처 변경 신고만으로도 가능하다는 말씀이고요. 네. 네, H2 비자 사증 발급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먼저 사증 신청을 합니다. 네. 그다음 사증 심사를 거쳐서 방문 취업 비자를 발급받는데요. 다시 말해서 H2 비자를 발급받죠. 네. 네, H2 비자를 발급받은 다음 입국하면 되는데요. 네, 여기 중국 및 구소련 지역 거주 18세 이상 외국 국적 동포로서 국민 및 영주 자격, 다시 말해서 F57로부터 초청을 받은 경우에는 네. 2촌 이내 혈족 또는 인척인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제외 공간에서 신청하면 되고요. 네네. 네, 3촌에서 8촌 이내 혈족 또는 인척인 경우에는 관할 출입국 외국인청, 다시 말해서 사무소나 출장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네, 방문 취업제 대상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예. 방문 취업제 적용 대상 국가는 중국이나 구소련 지역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외국 국적 동포로서 아래 해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발급하는 겁니다. 네. 여기서 중국이나 구소련 지역에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외국 국적 동포라는 점. 네네. 자, 기본 대상 출생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 즉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하게 되는데요. 네, 또는 그 직계 비속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 또는 영주 자격 F5를 소유한 사람이겠죠. 네, 네. 이 영주 자격 마목에 해당하는 사람인 8촌 이내의 혈족 네.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사람이 이 부조에 해당합니다. 네, 네. 방문 취업제 대상에 속하는 것이죠. 네네. 네, 그리고 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해당하거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그 가족에 해당한 사람. 네. 구체적으로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네, 대한민국의 국익 증진에 기여한 사람이 포함되죠. 네. 네. 그리고 유학, 다시 말해서 D2 자격으로 1학기 이상 재학 중인 자의 부 또는 모 혹은 배우자를 말합니다. 네. 자, 그리고 국내 외국인의 체류 질서 유지를 위해서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서 자진하여 출국한 사람이 해당됩니다. 네, 네, 방문 취업 만기 출국자의 경우 만기자 재입국 절차에 따른 사증 발급만 허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네. 그렇죠. 그리고 방문 취업 사증 발급 절차를 보면 2촌 이내 혈족 또는 인척은 제외 공간에서 또 3촌 이내 혈족 또는 인척은 관할 출입국 외국인청, 다시 말해서 사무소나 출장소에서 외국인 사무소나 출장소에서 신청하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네. 자, 제외 공간의 사증 발급 신청 대상 및 제출 서류에 대해서 네.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연고 동포에 대해서 살펴보죠. 네,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로서 가족관계 등록부, 폐쇄 등록 또는 제적부에 등재돼 있는 사람은 네,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 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네, 그렇죠. 네. 국민 네. 초청자와의 친족 관계가 부모 및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인 사람은 친족 관계가 국내 호적, 다시 말해 제적으로 확인하는 경우는 친척 관계 입증에 필요한 한국의 가족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 다시 말해서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이런 것을 제출해야 하고 또는 제적 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네. 자, 친족 관계가 국내 호적 또는 제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네, 출생증명서 또는 허구부 원본 및 사본 그리고 거민증, 초청자와의 친족관계 진술서 및 신원보증서, 피초청자의 이 친족관계 확인서가 필요하겠죠? 네,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주 자격 F57, 영주 자격 다시 말해서 F57을 소지한 초청자와의 친족 관계가
부모, 부 혹은 모 혹은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의 사람은 출생증명서 또는 허구부 원본 혹은 사본 및 거민증, 외국인 등록증 4번, 초청자와의 친족관계 진술서 및 신원보증서, 피초청자와의 친족관계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네. 자,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대한민국의 국익 증진에 기여한 사람은 이 훈장이나 포장 증서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여한 표창장, 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해당하거나 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유공자증, 독립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 독립유공자 유족증 등 혹은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그리고 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네. 여기 좀 어렵죠? 네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네. 네.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국가 공유 유공자와 네. 그 유족 등에 해당하거나 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이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유공자증, 독립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증, 독립유공자 유족증 등 이 국가 또는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 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네, 그렇죠. 네. 다음 여기 방문 취업 사증 발급 인정서를 제출하여 사증 발급을 신청하는 사람은 방문 취업 사증 발급 인정서 번호를 제출해야 합니다. 네. 자, 중국 무연고 동포의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020년 7월 1일부터 네. 허구지 관할 재외공관에서 방문 취업 H2 사증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무연고 중국 동포가 최초로 방문 취업 H2 사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방문 취업 H2 사증 발급을 억제하고 동포 방문 C38 사증 발급 후 2022년부터 방문 취업 H2 사증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사증 H2 비자를 이미 신청했던 사람들은 만기돼서 출국을 했다가 다시 신청하거나 네네. 하면 바로 신청할 수 있지만 최초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저기 H2 비자를 바로 발급하지 않고 먼저 C38 사증을 발급한 뒤 다음 2022년부터 방문 취업 H2 사증 신청을 또 다시 해야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네. 잘 기억하셔야겠죠. 네. 자, 제출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네. 연도별 방문 취업 사증 신청 대상. 네. 이 대상은 18세 미만 제외입니다. 네. 그리고 2021년 신청 대상은 2018년 이전에 발급된 C38 사증 소지자여야 하고요. 네. 2022년 신청 대상은 2020년 이전에 발급된 C38 사증 소지자여야 합니다. 그리고 2023년 신청 대상은 2021년 이후 발급된 C38 사증 소지자가 포함이 됩니다. 네,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은 바로 그 H2 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먼저 C38 비자를 소지하고 다시 신청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C38 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바로 H2 비자가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연도별로 대상이 다르다는 달라진다. 다르다는 것이죠. 네.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방문 취업 총 정원은 30만 3천 명 내에서 국내 노동시장이나 사회통합 프로그램, 조기 적응 프로그램 등을 고려해서 네. 방문 취업 사증 신청 대상자를 연도별로 초청해서 조정해서 네. 시행하게 됩니다. 네. 네, 향후 H2 증가 추이를 고려해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일시적으로 위에서 같이 저 연도별로 사증 발급을 한다고 하였지만 네. H2 증가되거나 혹은 뭐 감소되거나 한 이 추이에 따라서 이거를 고려하여 조정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네네. 네, 계속해서 만기 출국 후 재입국 동포의 비자 신청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국내 외국인의 체류 질서 유지를 위하여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자진하여 출국한 자로서 완전 출국일 기준 60세 이하여야 하고요. 네. 이상은 해당 안 하죠. 예. 1개월이 한 달이 경과한 사람은 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네. 네, 여기서 만기 재국 방문 취업 H27, H27 사증은 거주지 관할 제외 공간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네. 네, 제외 공간장의 재량에 따라서 관할 구역 제한 없이 접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외국인 관리사무소나 출장소의 사증 발급 인정서 발급 및 신청 대상 제출 서류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내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으로부터 초청을 받는 3촌 이상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3촌 이상 4촌 이내의 인척은 제출 서류 이렇게 진행이 돼야 합니다. 친족 관계가 국내 호적, 재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친척관계 입증에 필요한 한국의 가족관계 기록 사항에 관한 증명서, 즉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또는 재적 등본이 제출돼야 하겠고요. 네,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또는 재적 등본입니다. 네, 친족 관계가 국내 호적 또는 재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경우 출생증명서 또는 호구부 원본 및 사본 그리고 거민증, 초청자의 친족관계 진술서 및 신원보증서, 피초청자의 친족관계 확인서가 제출돼야 합니다. 네. 자, 다음은 국내 주소를 둔 영주 자격 FO7로부터 초청을 받는 3촌 이상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3촌 이상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출생증명서 또는 허구부, 원본 및 사본, 그리고 거민증, 초청자의 친족관계 진술서 및 신원보증서, 피초청자의 친족관계 확인서가 제출돼야 합니다. 네, 다음은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거나 대한민국의 국익 증진에 기여한 사람들이 제출을 해야 하는 서류인데요. 훈장이나 포장, 그런 증서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여한 표창장, 또 동포임을 증명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네. 자, 유학 D2 자격으로 1학기 이상 재학 중인 자로부터 초청을 받은 부 또는 모 또는 배우자 그리고 유학 중인 자와의 가족관계 입증 서류 피초청자가 동포임을 입증하는 국적국의 공적 서류가 제출돼야 합니다. 네. 다음은 한국어 능력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2019년 9월 2일부터 한국어 능력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아래 서류 중에서 하나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 통합 프로그램 사전평가 점수표, 여기에서는 21점 이상을 득점한 점수표여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 통합 프로그램 교육 확인서, 이것은 1단계 이상 이수한
교육 확인서여야 하고요. 네. 또 한국어 능력 시험, 다시 말해서 토픽이죠. 네. 토픽 그 성적 증명서, 이것 역시 1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네. 이를 제출하지 못하는 사람은 체류 기간이 1년 이내로 부여된다는 점 명심하셔야겠습니다. 네. 꼭 자, 이거를 이렇게 많은 제출해야죠. 서류 중에 한 가지만 네, 제출돼도 제출하면 되고. 가능하다. 이런 네. 말씀이죠. 네. 네. 만약 제출하지 못하면 체류 기간이 2년이나 3년이 아닌 1년 이내로 부여된다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번에는 한국어 능력 면제 대상입니다. 네. 첫 번째, 과거 다른 체류 자격에서 한국어 능력 입증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 네. 네. 자, 두 번째는 과거 대한민국 국적 보유했던 사람. 세 번째는 60세 이상자. 네. 네 번째는 한국에서 초중등 교육법에 규정된 초등학교 이 초졸 검정고시 합격자이죠. 네. 그리고 대한학교의 설립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서 초등학교 과정 학력 인정을 받은 사람이 포함됩니다. 이상의 졸업자들이 포함되고요. 네. 다섯 번째, 네. 네, 만기 출국 후 재입국자 H2 7 비자를 소유한 사람. 네. 네. 여섯 번째, 13세 이하인 사람, 형사 미성년자가 되겠죠. 네. 네. 일곱 번째, 재외동포 F4 사증을 소지하고 국내에서 3년 이상 체류한 사람. 여덟 번째는 국내 기능사 이상 국가 공인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8가지 이 조건은 한국어 능력 면제 대상입니다. 네. 네. 위에서 한국어 능력 그 한 가지를 제출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서류를. 네네. 네.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은 한국어 능력 면제 대상에 속하는 것이고요. 예. 네. 계속해서 해외 범죄 경력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네. 네. 이 범죄 경력 증명서 서류 요건을 보면 해당 국가에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급한 3개월 이내, 이 3개월 이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네. 네, 3개월 이내 공적 문서로 자국 내의 모든 범죄 경력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네. 다만 국적국 내에 범죄 경력을 확인하는 시스템이 미흡할 경우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내무기관 등의 증명서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예. 네. 그리고 6개월 이상 해외에서 거주한 경우에는 거주기간, 거주국 범죄 경력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해외 범죄 경력 증명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제외 대상이 있습니다. 네. 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60세 이상인 사람이고요. 네. 두 번째, 13세 이하인 사람, 형사 미성년자입니다. 네. 세 번째, 이 캐나다 국적 18세 미만인 사람. 네. 네 번째, 국가 공유자, 독립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입니다. 다섯 번째, 특별 공로, 국익 증진 동포가 포함되고요. 네. 여섯 번째, 과거 본국 범죄 경력 증명서를 제출, 이 생략 대상자에 포함된 사람, 네. 그리고 국내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해서 체류하지 않은 사람. 네. 일곱 번째는 만기 출국 후 재입국자 H2 7 비자를 소유한 사람. 여덟 번째는 지침 시행일 이전 재외동포 F4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동포로 체류 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사람. 그리고 아홉 번째는 국내 출생 또는 14세 이전에 국내 입국하여 6개월 이상 연속해서 해외 체류한 기록이 없는 사람이 포함됩니다. 네. 네. 네, 여기서 다만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한 경우에는 제출 대상에 속합니다. 네. 네. 자, 다음은 건강 상태 확인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네. 건강 상태 확인서도 꼭 반드시 제출해야 그렇죠. 하니까요. 아주 중요합니다. 외국 국적 동포로서 출입국 관리법에 따른 방문 취업 자격으로 입국하려는 사람. 네. 이 확인 서류는 이러합니다. 네. 제외 공관 사증 신청 시
신청인이 자필 기재한 건강 상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겠고요. 네. 확인서에는 혈액, B형 간염, 매독 등의 감염 여부 및 마약 복용 경험, 정신질환으로 인한 치료 경험 등에 관한 사실을 본인이 기재를 해야 합니다. 네, 그렇죠. 네, 네, 좀 어렵죠? 네, 네, 뭐 비자를 신청하는데 필요한 서류라든가 네, 지금까지 이거를 알아봤는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반복적으로 네, 네. 들어보시면서 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H2 비자 그리고 신청에 필요한 제출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네,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풀리는 그날까지 우리 아는 것이 힘이다. 함께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진행의 김계월 정명선이었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